자, 우선은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, 대표님. 사실 우리가 좀 이 환율, 고환율에 관해서 계속 우려를 했었는데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과연 시적절했을까에 관해서 좀 의구심이 남기는 해요. 대표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이 환율 조치에 관해서는?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겠네요. 네, 그것도 참 많은 시사를 좀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도 시장이 많이 흔들리거나 환율이 급등을 하면 항상 이런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속보로 항상 나왔는데 그게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이 이게 뭐 국가에서 개입을 한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좀 하는 건지 이상하게 환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도 오늘도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시장을 하방 압력을 계속 주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. 외국인의 뭐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에 대한 수혜를 보는 섹터들이 대표적으로 좀 있었잖아요. 근데 반대로 또 원자재 가격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있어서 또 수입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가 올라가면 당연히 또 상품 가격도 뛸 수밖에 없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길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전반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좀 짙게 지금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렇게 조치를 취해준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환율도 그렇고 오늘 뭐 공매도 이야기도 나왔잖아요. 근데 참 대응이 늦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환율이 급등한 지 지금 좀 됐어요. 시일이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하고 시장에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도 신뢰를 하고 그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선순환으로 다시 시장이 좀 안정화될 거야.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좀 뉴스 나오고 속보 나와도 예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좀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환율이 잡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좀 안정화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율에 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거의 이 시장에서는 안 나오는 거네요. 네, 지금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뭐 고환율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대표적인 쪽들이 뭐 화장품도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고 네. 음식료도 있었고 근데 이들을 짓누르는 건 물론 우리가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숫자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은 있겠지만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더 먼저 얼어붙게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요인에 대해서는 다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. 화장품도 우리가 뭐 원료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중국이 이번에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미비하게 부양책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3분기 때 물량들을 이제 땡겨서 오히려 상반기 때 좀 많이 납품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3분기 때는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 결과값을 이번에 성적표가 좀 좋지 않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빠진 요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근데 이 정도로 올라가는 걸 시장에서 바란 거는 아니다 보니 오히려 좀 역효과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일각에서는요, 대표님, 이러한 고환율이 이제는 당분간 뉴노멀 시대다, 이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. 근데 대표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? 다시 예년만큼의 수준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? 예년만큼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번에 어떤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던 걸 보니까 1,500원대는 뭐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고 네, 1,400원대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세 번째로 찾아온 부분인가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통계치 제가 수치를 봤는데 이게 굉장히 이변적인 상황이기는 하고 또 물론 아직까지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해서
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불확실성한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이야기가 1기보다는 2기가 더 강할 것이다. 그 이유는 주변의 환경들 자체를 1기 때는 시행착오를 그도 겪었을 거예요. 갑자기 이제 당선이 되었고 또 의견을 피력을 했을 때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 밑에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겠지만 밑에 부하라고 하면 좀 웃긴데 밑에 분들이 이제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문턱에 걸리는 본인이 정책하고자 했던 좀 본인이 하고 싶었던 부분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관 임명하고 하는 거 보면 수능적이고 약간은 그 대세에 따르는 분들로 임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번 2기는 좀 더 다를 것이다,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흘러가는 거 보고 지금 고물가, 뭐 고환율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짓누르고 있지만 이건 시간이 좀 지나가야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당분간은 1,400원대는 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. 내년 상반기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올 연말까지는 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산타랠리 얘기도 다른 외국에서는 나오더라고요, 벌써부터. 근데 좀 우리나라는 그게 비껴나가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들기는 합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